안녕하세요. 아내의 요리하는 남편 아유남편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이 스텐펜 속안은 어떨지, 또 코팅펜 속안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잘 나와봤어요. 바닥 3중 스텐펜이고요. 이건 세라믹 코팅펜입니다. 제가 스텐펜 초창기에 계란 후라이를 너무 힘들게 할 때 계란 후라이만 전용으로 했던 세라믹 코팅펜이고요. 이 영상들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코팅펜을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또 스텐펜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또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서 이 스텐 연마 제거제와 스텐 제품을 사용할 때 나오는 물질들이 인체에 해가 되고 암을 일으킨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뉴스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제가 그 뉴스의 부작용을 다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건강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스텐 연마 제거제는 스텐 제품을 구입하면 필수적으로 닦아내야 하는 연마 제거제이죠. 닦는 데는 오일을 사용해도 되고 제일 논란이 되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서 사용해도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보니까 신뢰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섞었는데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품을 가지고 닦으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서 그걸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 방법을 버리기가 아까웠는데 차츰차츰 스텐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이버 카페에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면서 닦았는데 잘 안 닦여졌어요. 그래서 행복은 하는데 잘 닦여지진 않아서 이유가 뭘까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으면 소다는 염기성이고 식초는 산성이어서 극과 극인 성질인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중화반응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발생해 세제인 것처럼 거품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식초의 산성으로 얼룩을 제거하는 성분도 없어지고 베이킹소다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염기성 성분도 없어진다고 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베이킹소다와 식초의 조합은 잘 안 닦였어요. 정말 근데 행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를 이용해서 닦는 방법으로도 많이 닦고 있습니다. 이 세라믹 코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마블 코팅, 그리고 세라스톤, 그리고 세라믹 코팅이 있는데, 세라믹 코팅을 말씀드리자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반으로 잘 나왔는데 정말 별게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별게 없어요. 저도 큰 기대를 했는데 정말 이게 당연한 거죠. 알루미늄에 코팅을 입힌 겁니다. 이 세라믹 코팅보다는 세라믹스 코팅이 더 정확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세라믹 코팅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라믹 코팅은 색깔도 다양하고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벨기에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하여서 주방용품에 접목시킨 건데요. 논스틱이나 난스틱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높은 내구성도 있고, 그리고 열에도 매우 강하고 적은 양의 오일로도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세라믹 코팅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 광고 중에는 세라믹 코팅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세라믹스라는 자체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불소수지 코팅도 불소수지 자체는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불소수지 코팅도 그 코팅을 붙일 때 PFOA라는 그 물질을 함유해서 붙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세라믹 코팅도 세라믹스를 다른 물질과 함유해서 알루미늄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코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블 코팅도 불소수지 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인체에 무해한 그런 물질을 다시 한번 코팅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자료들을 이 시간 다 말씀드리면 1시간을 해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짧고 아주 객관성 있는 자료만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라믹 코팅은 영어로 말하면 도자기 세라믹스의 원료를 가지고 코팅을 하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코팅입니다. 도자기처럼만 만든다면 정말 좋은 코팅이겠죠. 만약 정말 세라믹 코팅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스텐펜을 사용하지 않고 저도 세라믹 코팅만을 사용했을 텐데,
이 세라믹 자체는, 정확히 말해서 세라믹스 자체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고, 하지만 세라믹스를 제품에 붙이려면 꼭 들어가는 성분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라믹스 자체로는 제품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라믹스를 붙이는 방법은 회사의 특허 부분이라서 어떤 물질로 붙이는지, 어떻게 붙이는지 아직 특허인 영업 비밀이라서 개발자 외에는 정확히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세라믹 코팅이 나쁘다라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니다, 좋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이 세라믹 코팅을 발명한 벨기에 회사도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는 걸 알게 됐고, 많은 자본금을 또 투입했죠. 그리고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 제품 하나를 완성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가 이 제품 하나를 발명하기까지 개발자의 노력도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이 제품을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양심상 그 개발자들의 노력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의 생각 또한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 어디까지나 객관성 있는 자료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라믹 코팅 제품을 만들려면 실리콘 오일이 사용되게 되는데, 실리콘 오일은 산업용어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오일로도 요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실리콘 오일은 300도 이상의 고온에 한번 노출되게 되면 열에 의해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내구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는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내구성이 떨어진지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일반 가정집 기준으로 해서 2달에 한 번씩은 꼭 바꿔주는 게 좋고요. 저도 2달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를. 또 세라믹 코팅과 불소수지의 장점만을 살려서 코팅을 했다고 해서 세라스톤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게 되더라고요. 스텐펜에 코팅을 한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은 세라스톤이라는 코팅 자체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홈쇼핑에서 본 세라스톤이라는 코팅을 입힌 제품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 판매하는 제품 역시 코팅 제품이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면, 코팅 제품은 다들 아시겠지만 빨리빨리 교환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체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내구성이 떨어진 코팅을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3달 꼭 바꿔줘야 하는 게 코팅 제품의 단점입니다. 스텐 제품에 통삼 중 스텐 제품에 코팅을 입혀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스텐 제품이라고 오해를 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그 제품은 스텐 제품이 아니라 코팅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텐펜에 세라스톤 코팅을 한 제품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스텐펜에 익숙해지시고, 이렇게 해서 요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정말 오리지널 스텐펜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하게 계란 후라이도 하실 수 있고 요리도 즐겁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바닥 3중 스텐펜 제품을 잘라 본 거거든요. 이 바닥 3중을 자르다 보니까 이 제품만 그런 건지 모든 제품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운데 부분이 조금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자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양옆은 상대적으로 얇았는데 가운데 부분이 두꺼웠고요. 그 이유는 불을 가운데에서 많이 받으니까 가운데에서 넓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제품만 그럴 수도 있고 전체 제품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을 잘라봤을 땐 가운데가 좀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텐, 알루미늄 스텐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많은 논문 자료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법적인 자료도 찾아봤는데, 말씀드렸듯이 코팅펜을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말씀드리기에는 개발하는 그 회사들의 노력도 있고 그분들이 뿌렸을 시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저도 2달 정도는 이 세라믹 코팅펜을 사용했으니까요. 계란 후라이 할 때는 정말 잘 됩니다. 2달 정도 사용하고 그 안에 스텐펜을 사용하다 보면 정말 익숙해집니다. 고기 볶을 때 붙으시거나 야채 볶을 때 붙으시다면 물을 조금 사용해 보세요. 물을 조금 넣어 보시고 볶다 보시면 그렇게 붙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온전한 스텐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코팅펜의 원리와 코팅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자른 이 영상도 보시면서 뭐 궁금하셨던 분들은 궁금증을 해소시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So what if we lose? We could always be afraid of something new.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